two, three, go. 안녕하세요. 코알라 코딩입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강의 영상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무료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제 경우 오류 발생 시 해결이 안 돼서 중독 포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사용되는 시작 코드와 완료 코드를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제공된 완료 코드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꼭 학습 도중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비교하는 것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강의의 모든 소스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기재된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레시피의 모강,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이펙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식 컴포넌트 간 프롭스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프롭스란 컴포넌트 간 주고받는 데이터고 부모가 자식에게 전달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예시로 여러 친구들을 초대하고 한 테이블 위에 동일한 3개의 접시를 올려놓고 각각 3종류의 다른 음식을 전달하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림 1번을 리액트 컴포넌트로 구현할 경우 그림 2와 같은 구조가 될 것인데요. 햄버거, 딸기, 사과가 이때의 컴포넌트로 전달되는 프롭스가 될 것입니다. 이번 차시 학습 내용은 아래의 그림처럼 친구가 음식을 먹어버렸을 경우입니다. 즉 컴포넌트 내에서 사용 중인 프롭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를 어떻게 코드로 구현할 건지에 대해서 학습할 것인데요. 플레이트 컴포넌트의 햄버거라는 값이 있다가 없어지게 하려면 리액트에서 어떻게 코드로 구현해야 할지에 대해서 학습해 볼 것입니다. 이를 배우려면 컴포넌트의 상태 관리와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컴포넌트의 상태 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컴포넌트 내에서 A 상태에서 B 상태로 변경돼야 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버튼 컴포넌트의 경우 클릭할 때의 텍스트가 로그인에서 로그아웃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의 경우 컴포넌트 내에서 사용 중인 텍스트 데이터가 업데이트, 즉 변경되는 사례이죠. 자, 이런 처리는 use state라는 리액트의 훅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훅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메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의 형태에 따라서 상태를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함수형 컴포넌트일 경우에는 use state라고 하는 훅을 사용하게 되고요. 클래스 방식의 컴포넌트일 경우에는 state를 사용해서 상태를 관리하게 됩니다. 3-1의 클래스형, 함수형 상태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코드 샌드박스에 샘플 코드를 올려놓았으니 보시는 방법은 코드 샌드박스 상단에 이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파일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timer.js를 클릭하시면 함수형 컴포넌트의 상태 관리 예시이고요. 다시 timer2.js를 클릭하시면 클래스형 컴포넌트의 상태 관리 코드입니다. 클래스형과 함수형 상태 관리의 코드를 비교해서 학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이번 강의에서는 함수형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다룰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코딩을 시작하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동해서 터미널에 npm start를 입력해서 앱을 실행해 주십시오. 그 후 src 폴더에 카운터, 카운터 컴포넌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카운터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세요. 반환 값으로는 2개의 요소를 반환할 건데요. 리턴에 소괄호를 하시고 빈 태그로 한번 묶어 주십시오. h1 태그하고 버튼 요소를 나란히 놓겠습니다. h1 사이에는 숫자 0을 그리고 버튼 사이에는 클릭이라는 글자를 추가합니다. 들여쓰기를 맞추고 이제 앱 컴포넌트에 카운터 컴포넌트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앱 컴포넌트의 코드를 다 접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앱 컴포넌트의 코드들 순서를 보면 프로DB, 앱 이런 식으로 각 컴포넌트들 사이에 과일에 데이터베이스 코드가 끼어들어 있거든요. 작동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데이터가 다 들어오고 나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각 컴포넌트들에서 읽어서 쓰는 게 순서에 맞는 거죠. 그래서 찝찝하기 때문에 프로DB 변수는 잘라서 붙이세요. 가장 위쪽으로 붙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임포트 해주세요. from 뒤에 경로를 쓰시고 카운터 앱 컴포넌트 사이에 h1 바로 다음에다가 카운터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숫자 0과 클릭 이렇게 두 개의 요소가 렌더링 되는 줄 확인하시고요. 이제 카운터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코드를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 카운터 컴포넌트에는 기능이 이제 이 클릭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숫자가 계속 1씩 증가하도록 로직을 작성해 볼 거예요. 우선 훅을 사용하지 않고 훅으로 왜 상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일단 그냥 기본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H1에 있는 숫자 0을 변수랑 연결을 먼저 해볼까요? 콘스트 카운터 선언되어 있는 부분에서 줄바꿈을 한번 하시고 바깥쪽에다가 let n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숫자 0을 할당해서 n은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 h1 사이에 변수 n을 넣을게요. 어머, n. 자, n을 넣을게요. 똑같이 화면에는 숫자 0이 출력되고요. 버튼 요소에는 이벤트 리스너를 넣을 건데 이 JSX에서 이벤트를 연결하실 때는 on이라는 접두사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벤트의 종류를 대문자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클릭하고 이렇게 중괄호 하고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벤트를 연결하시는 자세한 학습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 링크는 교환에 리액트의 이벤트 학습하기라고 별도의 링크로 달아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는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연결하면 되는데요. 함수를 바깥쪽에 작성할게요. 2번 라인으로 이동해서 그냥 명명 함수로 작성할게요. 펑션 add라고 하고요. 매개 변수 없고 그냥 여기 console.log 해서 console.log로 n에 1씩 더하는 1도 하고 또 밑에서 저장했더니 오류 나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n에 1씩 더하는 거 이렇게 리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 on 클릭할 때요. add 함수를 연결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on 클릭 이벤트 리스너에다가 그 바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 버리면은 이거 지금 오류가 나니까 그래서 바로 호출하지 마시고 그냥 연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쓰세요. 자, 이제 클릭하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콘솔 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콘솔을 열고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클릭해보면 콘솔에는 더하기가 됐거든요. 변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찍히는 게 n의 값이 콘솔 화면에는 n이 계속 증가하는데 화면에 컴포넌트에 렌더가 되지 않고 있죠. 컴포넌트가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렌더라고 하는데 컴포넌트는 처음 한번 렌더되고 나면 그 후 컴포넌트 내의 값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리렌더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컴포넌트 내에서 변경된 값을 반영해서 다시 렌더하려면 개발자가 값 변경 시에 리렌더하는 복잡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use state라는 훅을 사용하면 비교적 간단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use state는 값의 업데이트와 동시에 컴포넌트의 리렌더를 하는 함수인데요. 직접 코딩하면서 학습해 볼까요? 자, 이제 위에 작성했던 내용은 다 삭제를 하고 저장하면 오류가 날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곧 수정을 하겠습니다. 1번 라인에서 이제 임포트 해서요. 리액트 모듈로부터 use state 훅을 임포트 합니다.
저희 지금 요 처음 써보는 거죠. 리액트는 jQuery 같은 거 많이 써보셨을 텐데요. jQuery에서 제공하는 모든 메서드들을 다 불러와서 그 중에 하나만을 쓰는 게 아니라 개발 환경 설치할 때 이 리액트 폴더가 이 노드 모듈스 안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리액트 이 폴더가 있어요. 이 리액트 폴더에서 가면 index.js 이 안에 use state라고 하는 작은 모듈 하나를 익스포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당 컴포넌트로 가지고 와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행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use state를 불러오고 리액트에서 use라는 접두사로 시작하는 명령어들은 훅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에서 네이밍 하실 때 use라는 접두사를 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훅은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컴포넌트 안에서 제일 상단에 호출해야 돼요. 컴포넌트 내부에서 제일 상단에서 호출하셔야 돼요. use state. 또한 훅은 다른 함수나 다른 제어문 혹은 다른 반복문 안에서 중첩해서 사용하실 수 없어요. 이게 훅의 규칙입니다. 자, 이제 use state 반환 값을 콘솔 로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류는 나지만 그래도 콘솔 창에 반환되는 값은 보여요. 일단 오류는 무시하시고 콘솔 로그만 확인할게요. 배열로 반환이 되는 게 보이고 값은 두 개가 나오죠. 0번째는 undefined 그리고 1번에는 인덱스 번호 1번에는 함수가 반환이 되고 있고요. 그럼 0번에 보이는 undefined라는 자료형은 변수가 선언이 되었으나 값이 초기화되지 않았을 때 볼 수 있는 자료형이죠.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 1번에 반환된 이 함수형은 열어보시면 dispatch set state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pivot q 액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런 함수가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저희는 이 use state가 반환하는 이 두 개의 값을 받아서 컴포넌트의 상태를 관리할 것입니다. let 하시고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use state에 0을 전달해 볼게요. 그 다음에 console.log로 변수 num에 들어있는 값을 찍어 보겠습니다. 3번 라인의 콘솔은 지울게요. 자, num만 이번에 이제 숫자 0이면 저희가 지금 값을 초기화해서 넣었기 때문에 아까 undefined가 들어있던 자리에 숫자 0이 할당된 것이 보입니다. 조금 의심스러우시다면 숫자 0의 값을 다른 걸로 바꿔서 넣어볼게요. 비주얼 코드로 이동하셔서 이번에 start라는 문자로 바꿔볼까요?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콘솔을 확인하시면 0이 스타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인덱스 번호 1번 이 함수는 인덱스 번호 0번에 있는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전용 함수예요. 다시 num의 값을 숫자 0으로 바꾸고요. 자, 이제 이 num 배열에 들어있는 이 두 개의 값을 각각 따로 변수에 할당하겠습니다. let count와 set count 두 개로 받을 거고요. num의 0번째를 count에, 그 다음 set count에는 num의 인덱스 번호 1번을 할당하겠습니다. 그 후 console.log로 count와 set count를 출력해 볼까요? 위에 있는 num은 이제 삭제하고 count에는 숫자 0이, set count에는 dispatch set state라는 함수가 들어있는 것이 보이죠? dispatch set state라는 함수는 숫자 0이 들어있는 count 변수를 업데이트해주는 전용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h1에 변수 값을 바꿔야죠. count로 바꾸겠습니다. 온 클릭에 add 아니죠?
set count 호출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count에 더하기 1을 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렌더 많이 됐다 얘기를 해요. 리액트에서 이벤트 리스너의 함수 연결하실 때 바로 호출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참조 형태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set count를 바로 호출하지 않고 화살표 함수 안에 넣어서 클릭 시 상태 변경이 되도록 예약하겠습니다. 이제 저장하면 에러가 사라지고 클릭하면 숫자가 증가하면서 카운터가 작동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코드를 개선시켜 보겠습니다. 6번, 7번 라인에 작성한 콘솔 로그는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세 줄을 한 줄로 줄일 수 있는데요. 디스트럭처링을 사용하면 된답니다. 일단 요거 세 줄은 주석 처리를 하고요. use state를 호출해서 초기 값을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use state가 반환하는 값을 하나씩 배열로 받을 거예요. count, set count.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세 줄이 한 줄로 축약돼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벤트 연결된 부분도요. 이벤트 리스너와 핸들링 함수를 같이 표기하면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 핸들링 부분은 따로 바깥쪽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리턴 바깥쪽에 써볼까요? 콘스트 해서요. 카운트 핸들러라고 하겠습니다. 화살표 함수 넣고요. 요 안에다가 set count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그 다음 on 클릭할 때에 화살표 함수를 삭제하고 count 핸들러를 이렇게 쏙 집어 넣으면 이렇게 해서 코드를 한번 개선했습니다. 여기까지 컴포넌트의 상태를 관리하는 use state의 사용법이었습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교환의 3-3을 보시면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use state를 활용하여 지시된 문장에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use 이펙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일생에 빗대어 컴포넌트가 화면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컴포넌트의 생명 주기별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나 규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 유형, 클래스냐 함수형이냐에 따라서 생명 주기별 메서드가 다른데 영상에서는 함수형만 다룰 것이고 클래스 관련 자료는 교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수형 컴포넌트의 생명 주기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마운트, 업데이트, 언마운트 인데요. 마운트는 화면에 표시되기 직전의 단계고요. 업데이트는 화면에 표시되고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언마운트는 화면에서 사라질 때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요 세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use 이펙트의 문법에 차이가 있으니 이제부터 그 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동해서 코딩하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counter.js 컴포넌트는 닫고 새 컴포넌트를 만들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컴포넌트를 만들겠습니다. 이전에 작성했었던 거하고 똑같은 카운트를 만들게요.
변수명은 마운트와 set mount라는 이름으로 use state의 반환 값을 받을 거고요. return 문으로 빈 태그를 넣고 h1 요소에 mount라고 텍스트를 그냥 넣고요. 그 다음에 변수 mount를 찍을게요. 클릭하지 않고 그냥 바로 set mount를 바로 실행시킬게요. 그냥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컴포넌트가 이렇게 렌더 되자마자 요 set mount 함수가 실행되면서 mount 변수에 1을 더해라, 빼기 말고 더하기, 이렇게 바로 실행되도록 합니다. set state, use state지?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use state로 임포트 해야죠. use. 자, 저장하고 앱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이 라이프 사이클 임포트 하겠습니다. 카운터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기 카운터 임포트하고 있는 부분을 임포트 카운터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카운터라는 이 단어를 블럭으로 잡으시고 컨트롤 알파벳 D 눌러서 카운터라는 단어를 전부 찾습니다. 그 다음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전부 바꾸세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무한 루프가 발생을 해요. 이제 use 이펙트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것인데요. use state import 뒤에 use 이펙트도 추가로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 후 라이프 사이클 컴포넌트의 상단에 use 이펙트를 호출합니다. use 이펙트는 문법이 콜백 함수를 받고요. 두 번째 인자로 빈 배열을 전달받습니다. 이 배열은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빈 배열을 넣으면 첫 번째 인수로 넣은 함수를 컴포넌트 마운트 시에 딱 한 번 실행하고 더 이상 실행하지 않습니다. use 이펙트의 첫 번째 인수로 넣은 콜백 함수의 실행문 들어가는 자리에 set mount 함수를 잘라서 중괄호 사이에 넣겠습니다. 여기에 붙여 넣을게요. 저장하고 실행 화면을 보시면 변수 마운트는 0에서 1로 바뀐 것이 확인되죠. 컴포넌트 렌더 직전이 마운트 상태인데요. 그려지기 전에 변수 마운트의 값이 0에서 1로 변경되고 그 후로 더 이상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0에서 1로 변경된 후로 더 이상 변경되지 않았어요. set mount가 더 이상 호출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use 이펙트의 디펜던시 어레이, 이 두 번째 인수로 들어가는 자리에 빈 배열을 넣으면 첫 번째 인수에 있는 함수 렌더 직전에 딱 한 번 호출되고 더 이상 호출되지 않습니다. 이때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H1에 버튼 좀 추가할게요. 버튼을 넣고 클릭이라는 글씨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버튼에 온 클릭, 클릭을 하면 상태값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use 이펙트에 넣은 set mount를 잘라서 온 클릭의 핸들러 함수로 넣겠습니다. use 이펙트 안에는 콘솔 로그로 mount 됨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콘솔 창을 열고 세로 고침을 하고 클릭을 해볼게요. 콘솔 창에 메시지는 딱 한 번만 출력되는 것이 확인되시죠? 유즈 이펙트는 한 번만 찍히죠. 마운트에 값을 더해주는 함수는 계속 일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컴포넌트가 리렌더 될 때마다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1 코드를 이렇게 접으시고 H1을 이렇게 블럭으로 잡고 한 세트 복사하겠습니다. 복제된 H1 태그 사이에 있는 이 마운트라는 단어를 전부 컨트롤 알파벳 D를 눌러서 블럭으로 잡고 리렌더, 그리고 함수명은 두 번째 R 있죠? 두 번째 R을 대문자로 할 거예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컴포넌트 하나에 상태 관리할 게 많으면 유즈 스테이트도 여러 개 넣으실 수 있어요. 상태 관리하는 유즈 스테이트도 이렇게 복사하시고, 여기서도 자 마운트 부분만 블럭으로 찾아서 잡고 리렌더, 오 똑같이 얘도 그 후에 유즈 이펙트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의존성 배열 삭제할게요. 콘솔 창에 메시지는 리렌더됨. 자, 이제 실행 화면에서 마운트 버튼과 리렌더 버튼을 마구마구 번갈아서 클릭해 보시면, 자, 화면의 카운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요. 콘솔 로그에 메시지 찍히는 횟수는 마운트 됨은 딱 한 번만 실행이 되고, 리렌더 됨은 숫자들이 변경돼서 리렌더 될 때마다 계속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유즈 이펙트 후에 디펜던시 어레이에 빈 배열을 추가하시면 함수는 컴포넌트 마운트 시에 한 번만 호출이 되고, 유즈 이펙트 후에 디펜던시 어레이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로 함수를 작성하시면 해당 함수는 컴포넌트가 리렌더 될 때마다 호출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로 다시 리턴 함수 내부로 이동하셔서 H1 한 세트를 이렇게 복사할게요. 그 다음 리렌더라는 단어를 전부 선택해서 업데이트로 수정합니다. 다음 set 업데이트의 알파벳 U만 대문자로 바꿔줄게요. 그 후 라이프 사이클 컴포넌트 함수 상단으로 이동하셔서 use state 함수를 하나 더 복사하시고 다시 한번 리렌더라는 단어를 블록으로 잡고 선택합니다. 업데이트로 변경하시고 set 업데이트의 알파벳 U를 대문자로 수정합니다. 그 후 use 이펙트를 그대로 블럭으로 잡고 복사한 후에 콘솔 메시지를 업데이트 됨이라고 바꾸고요. 자, 이번에는 유즈 이펙트의 함수 뒤쪽에 디펜던시 어레이를 추가하는데요. 값을 넣겠습니다. 업데이트 변수를 넣습니다. 지금 6번 라인에 있는 이 업데이트라는 변수의 값이 변경될 때마다 업데이트 됨이라는 콘솔 로그 함수가 호출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장하고 화면을 확인하시면 업데이트라는 변수의 값이 0으로 렌더되죠? 자, 콘솔 메시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한번 누르고 첫 실행 시에 콘솔 메시지는 마운트도 됐고 리렌더 한번 되고 업데이트 됨이 한 번씩 다 찍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버튼을 한 번씩 눌러볼게요. 마운트는 안 찍히죠? 자, 리렌더는 찍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업데이트 눌러볼게요. 업데이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리렌더가 한번 되면서 업데이트 됨이 출력됩니다. 이제 리렌더 눌러볼게요. 자, 리렌더를 누를 때 업데이트는 안 찍히죠? 마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운트를 클릭할 때마다 리렌더 됨은 출력이 되는데 업데이트 됨은 출력이 안 되죠. 유즈 이펙트의 업데이트 됨이라는 메시지는 업데이트 변수의 값이 바뀔 때만 호출이 되기 때문에 set 업데이트를 호출하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업데이트 변수의 값을 변경할 때만 업데이트 됨 메시지가 콘솔 창에 보이는 것이죠.
유즈 이펙트의 이 디펜던시 어레이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핵심인데요. 비워놓느냐, 변수를 넣느냐, 아니면 아예 안 쓰느냐에 따라서 컴포넌트 실행 시점에 어떠한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리함수라는 걸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컴포넌트가 사라질 때 특정 함수도 같이 사라지도록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컴포넌트를 이렇게 접으시고 라이프 사이클 컴포넌트 내에 또 다른 컴포넌트를 중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onMount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const onMount. 반환값으로는 이제 리턴에 키 요소 하나만을 반환하도록 할 거고요. 리턴 위쪽에 로그로 라고 메시지 출력시킬게요. 그 다음 이펙트. 타이머라는 변수의 set interval 함수를 사용해서 1초마다 한 번씩 타이머 진행 중이라는 콘솔 메시지를 출력하는 타이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1초마다 한 번씩 콘솔 메시지로 타이머 진행 중을 출력할게요. 자, 이 onMount 컴포넌트는 라이프 사이클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것인데요. 라이프 사이클 컴포넌트의 H1 요소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onMount를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실행 화면에 보시면은 업데이트 다음에 타이머 진행 중이라고 onMount 컴포넌트 렌더 되는 것이 확인되죠? 콘솔을 확인해 볼게요. 콘솔도 타이머 진행 중이 출력되면서 1초마다 한 번씩 타이머 진행 중 콘솔 명령어가 계속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타이머를 정지시키는 버튼을 추가해 볼 건데요. 라이프 사이클 컴포넌트에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 onMount라는 컴포넌트가 사라지도록 할 건데요. 유즈 스테이트를 한 세트 복사하셔서 초기 값으로 펄스 불 값을 전달할게요. 그리고 변수는 stop이라고 하겠습니다. stop set stop. 초기 값으로는 숫자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자료형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onMount를 조건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했다, 비표시했다 할 건데요. 그것을 조건부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부 렌더링은 별도의 강의에서 다루고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제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튼하고 onMount 컴포넌트를 하나로 랩핑하기 위해서 div를 하나 넣을게요. 다음에 onMount를 div 안으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다음 아까 저희가 추가한 저 stop이라는 변수가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onMount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3학년산자로 제어를 할 건데 컴포넌트 내에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적용하려면 중괄호 이렇게 중괄호로 묶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학년산자 쓸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3학년산자죠? 이쪽에 조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스탑이 false면 true야 이 소리죠? 그러면 true일 때, 이 조건이 true일 때 할 일은 onMount가 보여 이거고요. 조건이 false일 때 수행할 일은 글씨를 출력할 거예요. 타이머 준비 중. 그럼 이때 onMount 컴포넌트는 비표시되는 상태겠죠. 다음 버튼 요소를 넣을 건데요. 요거는 stop이라는 글씨를 추가하시고 on 클릭하면 set stop 을 사용해서 상태 값을 변경할 거예요. 변수 스탑의 값을 반대로 뒤집어 소리죠.
트루면 펄스로, 펄스면 트루로 이렇게 반대로 변경하는 함수를 클릭할 때마다 호출합니다. 그러면 실행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누르고 타이머 계속 진행되는 거 보신 후에 타이머 진행 중에 스탑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타이머는 준비 중으로 출력이 돼요. 그런데 콘솔 창에 있는 타이머는 계속 1초마다 한 번씩 움직이고 있죠. 버튼 클릭 시에 스탑 변수의 값이 펄스에서 트루로 업데이트 되면서 화면은 타이머 준비 중에서 진행 중으로 바뀌지만 여전히 콘솔 메시지는 타이머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버튼을 여러 번 클릭하면 클릭할 때마다 작업이 누적되면서 타이머의 실행 간격이 달라지죠. 원인은 1초마다 콘솔 메시지를 출력하는 명령어는 언마운트 컴포넌트에 있는데 정리 함수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화면에서 변경된 것은 라이프 사이클 컴포넌트의 상태 관리가 되어서 화면에서는 바뀌는 것 뿐이고요. 자, 이제 언마운트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해당 컴포넌트가 화면에서 사라지면 이 컴포넌트 내에서 동작하는 함수도 사라지도록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클린업 혹은 정리 함수라고 합니다. 자, 언마운트 컴포넌트로 가셔서 유즈 이펙트 함수를 찾아주시고요. 코드를 접어주세요. 자, 유즈 이펙트에 닫는 중괄호 찾으시고요. 여기 뒤에다가 디펜던시 어레이 추가합니다. 그 후에 다시 유즈 이펙트를 펼치시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타이머 다음에 줄바꿈 하신 다음에 리턴 추가합니다. 그리고 리턴에 함수를 작성할게요. 함수의 실행문 자리에 정리할 함수를 작성하시면 돼요. 지금 set 인터벌이니까요. 클리어 인터벌 하고 타이머 이렇게 작성하면 set 인터벌이 정리되겠죠? 자,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스탑을 누르면 더 이상 타이머 진행 중 콘솔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타이머 진행 중은 1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되죠. 정지했다, 실행되고 정지했다,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Git 버전으로 생성하고 GitHub FC 할까요? 터미널 창에서 Ctrl C 눌러서 서버를 종료하시고 git add 한 칸 띄고 닷을 눌러서 변경 이력을 전부 스테이지 에어리어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 git 한 칸 띄고 commit 대시 m 그리고 react 훅스 이렇게 입력한 다음 엔터. 그 다음 git push 오리진 메인을 입력한 후에 엔터를 쳐서 GitHub에 업로드 해주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